자, 이번 시간에는 제로의 역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력의 종류인데요. 수직 응력, 하중이 받는 면과 작용하는 하중이 수직을 이루었을 때 응력을 수직 응력이 하고요. 이거는 압축이면 압축 응력, 인장을 받고 있으면 인장 응력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이 있고요. 전단력에 의한 응력이고요. 그 다음에 힘 응력, 힘에 의한 응력이고, 비틀림 응력, 비틀림에 의한 응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도 응력, 충격 응력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응력도 있는데 전단 응력과 힘 응력은 보의 응력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겠고요. 비틀림 응력도 여기서 이제 다루고는 있는데요. 힘 응력하고 굉장히 공식 자체가 비슷합니다. 힘 응력은 I분의 MY라는 공식을 쓰고 있는데 비틀림 응력 같은 경우에는 J분의 TR 비틀림 모멘트, 이거 단면이차 모멘트인데 이거는 비틀림 상수라고 하는데 관성 모멘트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응력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력에 의해서 물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가 변형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변형의 양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는 것이 이제 변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선 변형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의 선을 그었을 때 그 반향에 해당되는 변형을 선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재가 이렇게 하중을 한 반향으로 받고 있을 때의 변형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하중 작용 반향이 세로가 되고요. 하중 작용 반향과 직각 반향이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반향의 변형률은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늘어나거나 줄어든 양 델타 L을 L분의 델타 L로 표현하는 게 세로 변형률이고, 하중 작용 반향 반대쪽으로 원래 길이가 D였는데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길이가 델타 D라면 D분의 델타 D로 표현하는 게 가로 변형도더라. 그래서 세로 변형률은 입실론을 많이 쓰고요. 가로 변형도는 베타를 많이 쓰고 있더라. 이외에도 전단 변형률, 힘 변형률, 비틀림 변형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형률인데 이건 측량에서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온도 변형률 입실론 T라고 한다면은 L분의 델타 L로 표현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고요. 이 델타 L이 알파 델타 TL입니다. 델타 T는 온도 차이니까 T2에서 T1을 빼면 되겠죠. 온도 변화. 이걸 델타 T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 델타 TL인데 이 L로 나눠지니까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알파 곱하기 델타 T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후크의 법칙에서 온도 응력은 탄성계수법의 변형률인데 변형률 요 자리에 알파 곱하기 델타 T를 집어넣으면 되겠더란 얘기고요. 최적 변형률은 원래의 최적분의 최적 변형률인데 아까 선 변형률의 몇 배로 보냐면 3배로 보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푸아송-B 문제입니다. 자, 푸아송-B는 세로 반향의 변형률 분의 가로 반향의 변형률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L분의 델타 분의 D분의 델타 D.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게 누르거나 당겼을 때요. 세로 반향이 늘어나면 가로 반향은 줄고요. 가로 반향이 늘어나면 세로 반향이 줄기 때문에 서로 반대다. 이걸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M분의 1로 표현될 때 이 M이 뭐냐면 푸아송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끔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1개 정도는 되니까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후크의 법칙인데,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5점이라면 5점부터 A까지 직선구간이죠. 이때는, 만약 변형률이 1일 때 응력이 2였다면, 변형률이 2가 되면 응력은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비례하죠. 이때를 비례한도랍니다. A점을 비례한도.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곡선입니다. 이거를 그래프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실제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탄성한도로 하고, 비례한도하고 똑같이, 비례하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상항함보점, 하항함보점, 극가점, 파괴함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탄성한도 내에서 여기에서 성립하는 비례 공식의 식이 후크의 법칙이에요. 이때 기울기 탄성계수가 얼마예요? 탄젠트 세타, 그게 기울기고, 그게 탄성계수고요. 밑변을 높이는 게 입실론분의 시그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입실론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 시그마는 A분의 P이기 때문에 A 델타 L분의 PL이라는 공식으로
탄성계수가 표현이 됐죠? 그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별표 5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고 있다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3개 구간이 있어요.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이렇게 나누면 이 3개 구간이 나누어져 가지고 각각의 다른 하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옆에서 쳐다봤을 때의 단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쳐다봤을 때 단면적이 있는데 이 단면적을 2cm에 제곱을 하고요. 또 이놈이 재질이 동일해서 탄성계수 2도 동일하다고 합시다.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중퍼 제곱 센티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늘어들거나 줄어드는 이 변형량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총 변형량은 델타 L은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A 2분의 PL이라는 기본 공식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돼요. 그런데 총 델타 L은 1번 구간값, 2번 구간값, 3번 구간값을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구간에 대한 거, 2번 구간에 대한 거, 3번 구간에 대한 것을 문제를 따로따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1번 구간에 대한 거 A는 얼마? 2. 탄성계수 2는 얼마? 2 곱하기 10의 6승으로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PL. 1번 구간에 받는 P는 잘라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으로 가고 했을 때 인장 10톤이죠? 우측 받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인장 10톤이죠? 그러니까 10톤 킬로그램 바꾸면 10,000kg 곱하기 1번 구간의 길이가 2m니까 얼마? 200cm. 그죠? 자, 플러스 하기를 2번 구간 A는 똑같죠? 이건 똑같고요. 2번을 반나중 딱 잘라고 해석했을 때 좌측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7 남고 우측도 플러스 9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7톤 남죠. 그래서 7,000kg 곱하기 2번 구간의 길이가 3m니까 300cm. 그죠? 플러스 하기 3번 구간 A는 또 똑같고요. 그죠? 2 곱하기 16은 똑같고 여기 3번에 반면하죠. 우측 보니까 플러스 9톤이죠. 그러니까 임장 9,000 곱하기 3번 구간의 길이가 4m니까 400cm.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총 변형량을 물어보면 저렇게 푸시면 되는데 또 시험 문제가 구간별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요 구간의 변형량이 얼마냐? 그럼 요것만 갖고 풀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 꼭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성계수들 간의 관계를 좀 알아보는데요. E가 일반적인 탄성계수고요. G는 전단 탄성계수고요. K는 최적 탄성계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이 이 식이고요. 이 식이고 이게 별표 4개짜리입니다. 별표 4개짜리예요. 그래서 전단 탄성계수는 일반 탄성계수를 2가로 1 플러스 누로 나누는데 누가 포화성 B죠? 그죠? 포화성 B는 n분의 1이니까 그놈 집어넣으면 2가로 n 플러스 1분의 m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화성 수로 해서 별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도. 네, 이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축강도 EA, 핀강도 EI, 전당강도 GA, 비틀린 강도 GJ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 나온 게 이제 강성도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강성도.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힘인데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E는 A 델타 L분의 PL이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L분의 2L을 구해내면 델타 L분의 P가 돼요. 근데 이게 강성도거든요. 근데 얘가 1이라면 P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1이라면 P가 되죠. 그럼 P는 L분의 2이기 때문에 델타 1이 1, 즉 뭐야?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 하중이 바로 뭐가 된다? 강성도가 된다는 얘기죠. 유연도는 그의 역이니까 단위 하중이 일으키는 변형량을 유연도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강성과 동성이 이렇게 무게 200kg 중짜리를 받고 있어요. 예? 요때
강성과 동성이 견뎌낸 하중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건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면요. P는 L분의 2A 곱하기 델타에 대한 후크의 법칙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공식에서 이게 일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P는 뭐하고 비례해요? 탄성계수 2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강선의 탄성계수 플러스 동선의 탄성계수일 때 총 하중 200kg P를 받고 있다면 강선의 탄성계수일 때는 강선이 요만큼 받고 동선의 탄성계수일 때는 동선이 이만큼 받는다라는 어떤 비례식에 의해서 강선과 동선이 받는 하중의 크기를 구하시는 것이 문제가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탄성계수비인데 이 탄성계수비는 철근 콘크리트에서 시험이 더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분에 철근의 탄성계수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보다 탄성계수비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분모에 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화능력이 있습니다. 원화능력 이거 어쩌다 한번 시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리학 같은 경우에도 또 시험이 더 잘 나오니까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ET분의 PD입니다. 영화 ET 있었죠? PD 요즘 그 MBC PD 수천 그죠? ET분의 PD 유도 과정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공식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변형 에너지인데요. 이 변형 에너지는 변형이 일어나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함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활입니다. 활. 양궁 선수들이 활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요. 쭉 늘어나죠. 변형돼 있죠. 이때 놓기만 하면 이제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그죠? 만약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화살을 날려보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형함으로 어떤 에너지를 함축되는 걸 변형 에너지, 탄성 에너지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외부 일로 바꿀 수 있다. 외부 일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변형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와 일은 같은 말이라고 배웠잖아요. 첫날. 그죠? 그래서 내력 1이죠. 외력 1은 아닌 거죠. 외부 1로 표현이 될 뿐이죠. 표현이. 자, 그 다음에 변형 에너지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 2개짜리니까 별표 2개 딱 해놓으시고 꼭 암기하세요. 충력, 힘 모멘트, 전단력이나 변형 에너지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는 성격상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엿을 끓여 먹을 때요. 퉁퉁한 엿을 이렇게 딱 끊을 때 잘 안 끊어지면 이렇게 비틀어서 끊어냅니다. 그쵸? 그래서 비틀림은 전단과 성격이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4개 꼭 암기를 해놓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에너지 밀도 부분인데요. 자, 이거 자연체다 변형 에너지고 거기는 인성계수와 레질리언스 계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제로 역학적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부분을 한번 정립을 해보았습니다.